대장동 현장에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당내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달 만에 다시 뵙는데 네. 요즘에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이제 지역 인사도 이제 많이 만나고 다니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좀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사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줬다가 뺐을 때가 더 밉다고. 지역에 가면 이제 그 K 방역 자랑하고 네. 또 위드 코로나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금방 또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참 인사 건네기도 어려운, 미안한 뭐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연말 대선 또 전국이기도 해서 뭐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안팎의 상황이 국민의힘 당내 안팎 상황은 뭐 못지않게 또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예, 네. 예. 지난 휴일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평가와 또 이제 주변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저희 당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해명이었다. 해명은 짧았지만 우리 당에서 이제 조목조목 해명하는 자료를 동시에 같이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해명이 됐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이재명 후보는 뭐 20개도 넘는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딱 사과한 게 아들 사과를 했거든요. 그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 그랬고 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냐. 요 정도 사과하고 말았거든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또 구체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대선을 70일 앞두고 당대표가 또 선대위를 떠나는 초유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이셨고 부산 남구 갑이죠. PK 네. 지역에서도 또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을 텐데요. 박 의원께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죠? 저는 이제 국민적인 열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 안보도 어렵고 뭐 백신 문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제발 좀 희망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게 내부 분열이거든요. 네. 내부 분열되니까 국민들 전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 싸움이 선거 망치는 제일 주범인데 선대위가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가 싸우는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즉각 성명을 내고 다 그만둬라. 방해하려면 국민적 열망이라는 정권 교체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은 무조건 다 떠나라.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이때도 우리 뭐 180석 얻는다 이랬다가 이한구 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네. 공천 문제로 오래 끌다가 우리가 폭삭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180석이 아니라 120석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금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집안 분란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 또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준석 대표 행보와 이제 발언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또 사퇴까지도 뭐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과 또 선대위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또 의원님과 또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초선 의원들 우려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뭐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하기로 초선들이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네.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됐고 선대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후로 공약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공약 내놨고 경제정책 공약을 내놨고 어제 또 대장동 현장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안 내부 싸움. 이것만 없으면 선대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선거 지지율이 지금 뭐 비등비등해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됐는데요. 일각의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수한 윤석열 대선 후보 책임론이 불거지면 보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야권 분열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우선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요. 많이 생각보다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분이 항상 대의를 강조하시던 분이거든요. 소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열망이 지금 정권 교체에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야권 분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또 당연하고 다만 오히려 더 염려되는 것은 여권 분열이 아니냐. 지금 그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적인 글을 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 사면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 분열이 오히려 더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의 국민검증특위 총괄 간사를 맡고 계신데 예전에 또 이제 경기도 정무부지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또 다른 의원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한기 씨와 이제 김문기 처장이 이제 최근에 뭐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그 반박할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싶거나 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2009년에 시민운동 같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그 호주 출장도 같이 갔고 골프를 같이 친 것 같다고 하는 의혹도 제가 내놨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또 그 대장동개발 우수상이라고 표창도 직접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가로 또 이제 사진과 그 증언을 공개를 아까 오후에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같이 출장 갔던 사람들이 토요일 하루에 그 원래 간 출장이 트램 박물관을 가는 거였는데 트램 박물관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랑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김문기 처장 세 사람만 빠져서 다른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진술이. 그럼 세 사람이 회의를 따로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증거는 차고 넘치는 데다가 지금 제보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모두 그 대장동 특검 도입 목소리를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특검 그 범위와 이제 방식의 견해 차이가 커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 이 대선 전에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선거 전략상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졌을 당시에 조건 없이 특검 소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조건이 하나씩 둘씩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데 아까 이경 대변인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부산저축은행도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간단합니다. 국회 진행 사항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을 냈으면 저쪽에서 부산저축은행에 관한 특검법을 내고 두 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대한 법사위원회 대안을 내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고 또 방식에 관해서는 이제 상설특검을 가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 아까 7명의 위원이 추천하는데 4대3이 아니라 4대1대2 즉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 딱 2사람이고요.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4명. 네.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대한변협회장 한 사람인데 이거 어디 갈지 모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동안에 13번의 우리가 특검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쪽에서 추천하지 않고 그 반대쪽에 공격하는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검으로 해온 게 13번입니다. 근데 이번에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네.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선거 직전 한 3일, 5일, 일주일 이전에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러면서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이죠. 결과는 물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나오게 돼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민주당 있습니다. 측에서 특검을 며칠 남겨둔 그렇습니다. 시점에서 네.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네, 바로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제 당연히 뭐 대선 이후에 그건 뭐 발표가 될 3개월 정도 것이지만. 걸리니까 대선 이후에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더불어서 이 국민의힘 이재명 PD 국민검증 특위에서 앞으로 뭐 어떤 부분에 더 그 집중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뭐 수많은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부동산 관련된 것만 10개 정도 되고요. 지금 네. 우리가 위례, 대장동, 백현동 3개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비슷한 형태로 많으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너무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문제, 그 입학 문제, 고려대학 입학 문제 아까 그런 일 없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증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김건희 여사의 해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 자료는 하나도 없이 안 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해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려대학교 입학 의혹 문제, 네. 그 조폭 연루 문제 등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공수처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언론계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그 통신자료 조회, 국민의힘 의원 26명 명단에 우리 박수영 의원님 이름도 포함이 예, 제가 되더라고요. 랭킹 메디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오전까지 53명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근데 이건 정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고 정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야당 의원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떤 이유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죠. 통신 자료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53명의 의원들 그리고 100여 명에 달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했으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걸 입증을 할 책임이 공수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공수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 밝혀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1호로. 네. 그래서 그 추측하시는 이유는 없습니까? 제가 이제 대장동 특위하고 그 이재명 그 저격수라고 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누가 제보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 통신 자료를 조회해 간 거 아니냐는 의혹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공수처에서 무슨 범죄를 이유로 가져갔는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걸 밝히지 못하면 공수처장은 처벌을 받거나 구속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연말인데 앞으로 뭐 연말의 계획이나 또 앞으로 새해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아무래도 말씀 뭐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네. 그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예. 가장 뭐 집중을 바쁘실 하시겠죠. 텐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구정이 있고 구정 지나고 나면 또 금방 그 투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지금 비등비등한 양 후보 간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저는 뭐 개인적인 일 다 버리고 대선의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부산이 이제 지역구신데 그 전통적인 이제 부울경 분위기가 이번에 이제 조금 뭐 그 민주당 쪽으로도 표가 좀 더 가고 있다. 뭐 어제 여론조사 최근에 그렇게 또 그거는 이제 전국 나온 조사가 조사를 있었는데 1000명으로 한 현재 조사에서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전국을 1000명 조사한 여론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의 여론이 몇 명 샘플이 안 되거든요. 네. 어제 국제신문이라고 하는 부산 지역의 언론이 부울경 사람만 1000명 샘플로 굉장히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57대 34로 나왔습니다. 근데 34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압승을 거두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이 34%를 받았습니다. 네. 34%는 딱 콘크리트 지지층이 딱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64% 받았던 게 57%로 내려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과거만큼 올릴 수 있겠는가.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이지. 네. 전체적인 흐름은 부울경은 여전히 차마 이재명 후보는 찍지 못하겠다. 그 부동층이 좀 늘어났죠. 우리가 줄어들고 네. 그 대신에 그 표가 이재명 후보로 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한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예. 건강도 더욱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저도 이게 최근 열흘 동안에 이 방송 출연자들은 더 엄격해졌어요. 열흘 동안에 검사를 코로나 또. 검사를 3번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2주 동안 4번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접촉을 하도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맨날 뭐 검사하라고 날라서 네. 또 가서 검사하고 또 가서 검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건강 더욱 유념하시길 유념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입장과 당 선대위 내홍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